안녕하세요. 전직 펀드 매니저가 알려드리는 주식 투자 실전 노하우 슈퍼맨입니다. 예, 어제 올려드린 영상 조정장에 대응하는 방법 올려드렸는데 오늘 잘 대응하셨나요? 네,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상당히 세게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. 어제 내용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번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. 예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오늘은 새로운 종목, 이거는 지수고, 새로운 종목, 백광산업이라는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. 자, 최근에 좀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좀 조정세를 보이는 모습이 보여졌고, 오늘 다시 이제 반등하면서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. 자, 백광산업 시가총액은 지금 한 1,800억 정도 유지하고 있네요. 좀 볼게요. 자,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좀 설명을 다시 좀 자세히 드리겠지만 매출액의 성장이 좀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, 이때 좀 살짝 빠지기로 하지만,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. 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영업이익률. 과거에는 뭐 이렇게 한 자릿수 초중반 보이다가 2018년을 기준으로 15.6%, 그다음에 12%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밸류에이션 보시면 과거에 뭐 실적은 안 나올 때는 뭐 37배까지 받았다가 실적이 이제 빠르게 증가하면서 5배, 7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오고 있는 기업이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, 코스피 대비 여기 변동성이 좀 컸었네요. 주가의 변동성이. 이때는 좀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 뭐 이렇게 빠지면서 코스피 대비 뭐 크게 뭐 최근 뭐 추이는 크게 뭐 차별되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. 자, 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. 자, 면역부터 말씀드릴게요. 과거에 1954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고 76년도에 상장이 됐네요. 상당히 예전에 상장됐고 화학에서 이제 산업으로 한번 이름 변경했고요. 주요 주주로 보시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한 44% 정도 보유하고 있고 김성훈 대표이사님이 이제 콜롬비아대 경영학과 졸업하셨다. 뭐 일부 이런 상황이고 이제 희석물량 있고 이 부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. 이게 뭐 보면 최근에 막 다른 분들을 막 분석해 놓은 거 보면 뭐 일부 정치인과의 뭐 동문이다라고 하면서 정치 테마가 붙는다. 요런 막 이야기가 있는데 요런 건 전혀 꼭 신경 쓰지 마십시오. 요런 걸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. 나중에 크게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참고하지 마시고요. 네, 종속기업이 상하이 하나 있고요. 자, 사업 부분을 보면 가성소다, 그 다음에 기타 소재, 기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있고 연간 실적을 좀 더 보겠습니다. 자세히. 자, 2017년도에 한 1,400억 정도, 1,450억 매출하다가 2018년도에 1,755억으로 매출액이 21% 성장을 했죠. 이때 왜 이렇게 크게 성장했냐라고 보면 가성소다 부분 올랐고 기타 소재에서도 올라갔다. 다 고루 올라갔다라는 고루 성장했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 단가가 올라갔고 수요도 같이 올라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P 상승 곱하기 Q 상승 이것은 곧 세일즈인 매출액 상승으로 나타났죠. 요게 바로 요 매출액 증가했던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경쟁사인 유니드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유니드가 MS 꽤 컸습니다. 근데 인천에서 울산으로 공장 이전을 하면서 주력을 하고 있는 염산을 그냥 종목 교체를 했답니다. 종목 교체하면서 염산을 이제 더 이상 안 해버리니까 공급이 감소했죠. 그러니까 유니드라는 회사가 일부 시장에서 이제 MS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감소해버리니까 공급이 줄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? 가격이 상승해버린 거죠. 그게 바로 이렇게 나타났던 겁니다.
그 효과를 이제 다른 업체들, 기존에 염산을 하고 있던 다른 업체들이 그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러다가 2019년도에 매출액이 또 떨어졌죠. 매출액 보면은 기타 소재는 거의 뭐 플랫 했는데 옆으로 갔죠. 근데 가성소다가 좀 빠졌어요. 어떤 이슈가 있냐? 가성소다 매출액이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원재료까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익도 같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, 주 원재료는 원염을 이제 원료로 사용을 하고 거기서 이제 물과 전기를 합성해서 염산을 만드는데, 가성소다, 연산도 만들고 가성소다를 만드는데 그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작년 3분기에 보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상반기가 좀 높죠. 19%, 13%, 14%. 그리고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좀 떨어지죠. 3분기, 4분기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3.7%로 너무 떨어졌어요. 이게 왜 그러냐 좀 확인해 봤더니, 설비 교체 작업을 좀 했답니다. 그러니까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뭐 가동도 쉽지 않았고,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반기가 비수기이고, 그러면서 이제 설비 교체를 좀 장기간 했어요. 보통 한 2, 3주 한다는데 한 달 이상 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공장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비용이, 설비 교체 비용도 들고 공장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매출액도 증가 못하고 이익도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, 지금 작년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가성소다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매출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. 근데 이익은 뭐 3분기보다는 좋으나 이제 19년보다 감소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, 앞에서 한번 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컨센서스 보시면 컨센서스가 없죠. 현재 지금 추정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없습니다. 그래서 컨센서스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,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. 4분기에 이제 매출액이 한 22억 정도 나올 거고, 근데 중요한 건 4분기 실적이 아닙니다. 4분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, 앞으로의 실적이 더 중요합니다. 2021년. 지금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. 그렇고, 2020년도에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감소했어요.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죠. 요걸 좀 뜯어보면, 재무제표를 좀 뜯어보니까, 운반비, 포장비, 기타 비용 좀 증가했고, 기타 비용은 요런, 뭐, 설비 보수 작업, 요런 거인 것 같고, 요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, 사람들이 많이 못 움직였죠. 그리고 택배난도 그때 막 있었고, 그런 비용이 좀 많이 증가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분기 실적을 좀 보면, 아까 보신 것처럼, 상반기가 영업이익률이 좋고, 하반기가 상대적으로 낮죠. 여기도 마찬가지죠. 이게 왜 그러냐? 주 원료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인데, 상반기가 지금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싸고, 이제 하계 시즌, 이 전기료가 좀 비싸다는 거죠. 여름 시즌 이제 3분기가 들어가는 여름, 주 여름에 있는 이게 에어컨 많이 틀면서 이제 막 전력 사용량 증가하고 가격 올라가죠. 이게 한국전력에서 이제 하반기에 가격을 좀 많이 세게 한답니다.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전력비가 원가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전력 그 원가 개선이 좀 쉽지 않아서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사업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. 크게 세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요. 케미컬 사업부가 있고, 신소재 사업부가 있고, 식품 사업부가 있습니다. 케미컬 사업부는 지금 전체 매출액에서 한 75%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, 케미컬 사업에서 100으로 보면 가성소다가 가장 크게 50% 차지하고 있고, 액체 염소가 한 25%, 나머지 제품들이 각 차지하고 있는데, 지금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게 이제 가성소다인데, 가성소다를 보시면, 무색무취이고, 주로 사용되는 게 석유화학, 그리고 염색, 섬유, 비누, 정제, 폐수 처리 등 거의 전방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. 그리고 특정 고객사 쏠림이 없고 고객사 다변화되어 있다라는 점, 그리고 뭐 대리점과 유통, 직접 유통도 하고 대리점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. 그런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그냥 단순 수급에 의해서 뭐 가격 변화에 따라서 매출이 좀 왔다 갔다 하지만 크게 뭐 큰 변동 없다. 그런 부분이고, 뭐 나머지 부분도 뭐 액체 염소도 하고 있고, 염선도 하고 있고, 찰산 소다도 하고 있다.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신소재 사업부인데요. 지금 매출의 7% 정도 차지하고 있고, 고순도
아사나 질소라는 신소재 사업이 이 부분이 이제 OLED 공정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. 증착 공정에도 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작년 상반기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하반기부터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, 요 제품 외에도 지금 신제품으로 지금 많습니다. 이렇게 산불화질소, 고순도 염소, 고순도 수소 이렇게 제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분석을 영상을 촬영한 이유가 이 고순도 염화수소입니다. 그러니까 염화수소 다른 말로 염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품이 반도체 식각하는데 사용되는 소재이거든요. 제가 이 앞에 올려둔 영상 공진 세미캠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영상 한번 보십시오. 그 보시면 이 식각에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. 백광산업이 작년 6월 달에 고순도 염화수소 생산 설비를 시운전을 시작했어요. 이 무슨 말이냐? 요 제품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운전을 시작을 했고, 삼성전자 내에서 콜을 진행 중이에요. 제가 지난번 독립세미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이 콜이 뭐냐? 이제 품질 테스트다. 품질 테스트다라고 말씀드렸죠. 자, 이걸 진행 중인데, 요게 이제 최종 결정이 나야 되는데, 지금 한 1년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올해 6월 정도 되겠죠? 자,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했죠. 보시면 것처럼 이렇게 이게 1월 12일이죠. 주가가 갑자기 확 상승했어요. 이때 무슨 이야기가 돌았냐? 여도에서 저희 이제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 돌았냐? 삼성전자에서 콜 통과를 받았다 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돌면 그냥 돌지 않아요. 그러니까 생뚱맞게 누군가 이런 속물 낸다거나 이러지 않고 생각보다 그 신뢰할 만한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리고 자, 여기서 왜 지금 이게 삼성이 이렇게 국산 제품을 쓰려고 하고 국산화를 쓰려고 한다라는 거는 제가 동진 세미캠 자료를 계속 말씀드렸는데, 지금 삼성전자 내에서 고순도 염화수소를 쓰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납품 받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 다 일본입니다. 일본. 그리고 국내에서는 일부 만드는 회사가 있긴 한데 이게 공급을 할 만큼 좀 규모 있는 업체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백광산업이 이걸 이제 진입을 해보려고 설비를 투자하고 이제 하고 있는 거고,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국산화 니즈가 상당히 큽니다. 자, 국산화를 하면 첫 번째, 일본에서 수출 규제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죠. 두 번째는 조달이 편해야죠. 조달 편리. 그리고 3번, 국산화를 하면 가격을 좀 낮출 수 있어요. 가격 낮출 수 있음. 이런 메리트 때문에 삼성전자는 빨리 국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, 이 제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장비, 소재 모두 다 국산화를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외산 제품을 빨리 이게 국산화로 만드는 데는 기술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고. 자, 그러면 이제 캐파는 얼마가 되냐? 지금 한 1,500톤 정도 지금 캐파를 만들어 놨고, 이걸 매출로 환산하면 한 150억 정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백광산업이 연간 매출액이 보면 올해만 1,800억 정도 되죠. 1,800억 정도니까 아직 매출 규모가 전체 매출의 10%가 아직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. 한 8% 정도 되겠네요. 8%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매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의미 있게 크지는 않다라는 건데, 왜 이걸 관심을 갖고 지금 보셔야 되냐라는 거는,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국산화를 시작한다. 자, 그러면 기존에 외산밖에 없고 얘가 이제 첫 번째로 진입을 했죠. 그러면 기존에 이제 외산 MS가 100%에서 처음에는 콜 테스트를 했지만
공정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쓸 겁니다. 한 10% 정도 일단은 국산 써볼 거고, 이게 이상이 없으면 차차 20, 30, 결국에는 50% 이상까지 국산화를 가져갈 거예요. 그러면 첫 번째 진입을 했고 국내에서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했죠. 그러면 이 백강산업이 결국에는 50% 이상을 다 가져갈 겁니다. 그러면 캐파를 금방 늘리면 그냥 바로 실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. 이 그 당시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없네요. 뒤쪽에 제가 설명을 해놨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고순도 염화소수 1,500톤 증설하는데 147억, 150억밖에 안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 150억은 절대 큰 규모가 아닙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의 요구가 있으면 금방 캐파업을 해서 실적을 빠르게 늘릴 수 있습니다.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 좀 의미있게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. 이 부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제가 어제도 저 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기대감이라고 했는데,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콜을 진행을 하고 있고, 이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실적이 나오죠. 근데 이 실적이 현재는 미미할 수 있으나, 앞으로는, 대규모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자,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쳐다보셔야 된다라는 거고. 자, 마지막 사업부, 식품 사업부가 있습니다. 식품 사업부는 매출액에서 한 15% 정도 수준 차지하고 있고, 당 알코올이라고, 식품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고, 이 주요 제품은 솔비톨 시럽, 뭐 이런 시럽들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뭐 이렇게 그냥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제품별 MS고, 아까 말씀드린 그 염산 부분에서 유니드가 과거에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, 이전하면서 이제 MS 4%밖에 안 하면서 나머지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좀 받았다라는 거. 핵심은, 이 종목의 핵심은 삼성전자에서 염화소수 콜 통과 여부인데, 지금 다양한 네트워크로 체크해 봤을 때는 이미 콜을 통과 받았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어요. 근데 회사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. 그래서 아직도 좀 더 한 번 더 계속해서 팔로우 해볼 필요가 있고,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장비 소재 국산화 의지가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. 2019년 일본 이슈 때문에 그런 거고요. 그리고 과거에 외산을 국산화하기 시작을 하면 2년 이내에 50% 이상 대체를 해버립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딱 국산화 진입을 하면 빠르게 MS 그냥 바로 50%까지 올라와 버리는 거거든요. 이 부분이 실적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것에 대한 기대감이 붙을 수 있고, 지금 현 수준에서 매출액 규모 아까 크지 않다고 했죠. 전체 매출액에서 한 8% 정도밖에 차지 안 할 것 같아요. 올해 1,500톤 기준으로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업체, 그리고 첫 번째 회사라는 부분에서 이제 프리미엄을 받게 될 거고, 올해 추정치 기준 밸류에이션은 16.4배예요. 16.4배라는 밸류에이션이 결코 메리트 있는 밸류에이션은 아닌데, 이게 이제 이렇게 매출액이 MS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확 올라오면 1년 후에는 이 밸류에이션이 10배 또는 9배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실적 증가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미리 주가를 움직이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. 그래서 백강산업의 주가는 이 콜 통과에 대한 여부가 좀 더 확실시 될 때마다 주가는 세게 움직일 거고, 지금 시장에서는 콜 통과가 됐다고 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주가가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관심 종목에 추가하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